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어제부터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심상치가 않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는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차트이고요. 미국 시간으로 3월 7일 이 크립토 서밋이 열렸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약 3조 달러 정도의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2.6조 달러까지 이 전체 시총이 급락한 상황입니다. 와처그룹에 따르면 이처럼 급격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롱 포지션의 대규모 청산도 발생을 했고요. 1시간 만에 무려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롱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보자면요, 8만 달러 선을 간신히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이 비트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현 상황을 주요 미디어와 비트코인의 움직임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찾아보자면요,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먼저 백악관에서 열린 크립토 서밋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이 있었고, 이후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로 급등과 급락이 반복이 되었고, 또 크립토 서밋 당일에는 약간의 회복세를 보였지만, 그러나 크립토 서밋에 대한 실망감이 나왔었고요. 즉 셀더 뉴스와 이 실망 매물이 나왔었고, 그 후에 관세 전쟁 가능성이 좀 더 대두가 되면서 추가 하락이 이어졌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파이어 차트를 보면요, 비트코인 매물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8만 달러 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대가 형성이 되고 있지만 이를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최근 들어서 이 9만 달러부터 8만 중반 구간까지는 뚜렷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서 비트코인이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올해 초에 비해서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예민하게 크게 변동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8만 달러의 약한 지지선이 여러 겹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구간도 무너질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 자유 낙하 구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요 지지선인 7만 달러 선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시고 이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모든 암호화폐 시장 큰 하락의 원인을 찾아보자면 두 가지를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크립토 서밋이 큰 임팩트를 남기지 못하고 종료가 되면서 관련된 비트코인, 주요 알트코인의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3월 7일 행정명령을 통해서 정부가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범죄 사건에서 몰수가 된, 또 몰수할 이 비트코인을 활용을 해서 비트코인 비축금을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추가 매수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는 점을 밝힌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소셜 포스팅에서 암시가 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알트코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이 또 없었습니다. 또 백악관에서 열렸던 크립토 서밋은 30분 정도 내외로 끝이 났고 큰 대여 없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것에 대한 하락분이 나오고 대거 롱 청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관세 전쟁 확전 우려 등으로 추가 하락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반격이 시작이 된 것인데요. 미국 행정부에서 10+10% 관세 인상에 맞서서 중국 측에서도 10일 0시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해서 2차 보복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양국 간 분쟁이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컸기 때문에 좀 더 하락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비트가 아닌 시총 100위 안에 크립토들을 보면요, 지금 웬만해서는 다 어느 정도 하락을 좀 겪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에서 15%까지는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파이는 하루 동안 약 22% 정도 빠져나가면서 다른 타 크립토들 보다 조금 더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파이 커뮤니티 분위기도 매우 좋지가 않았고요. 파이의 내부적인 문제에서 이유를 찾는 상황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기에는 어제 파이의 이 하락은 파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상황에서 파이도 그렇지만은 이 평균 수치에서 5% 정도 조금 더 빠지고 덜 빠지는 프로젝트가 몇몇 존재했다. 파이는 그 중에 하나였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시간 봉 차트이고요. 1.6달러 지지선이 무너진 이후에 1.2달러 선에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이는 당연히 3월 14일 파이데이를 앞두고 있고 이 기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또 바이낸스와 같은 메이저 거래소 상장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만간 이 추세의 반등을 예상했던 만큼 그만큼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파이 내부적인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마이그레이션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최근 들어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상장 이슈로 인해서 지금 많이 가려진 이슈이지만 3월 3일에는 하루에 16만 개 이상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고 3월 7일에는
17만 개 이상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하루에 10만 개 이상의 지갑이 꾸준히 마이그레이션이 되면서 3월 들어서 상당한 양이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월별 마이그레이션 차트로 보시면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3월이 이제 3분의 1 정도 지난 시점에서 벌써 90만 개 이상 지갑을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200만 개 이상은 거뜬히 넘을 수 있는 이 역대 최고의 속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70만 그 이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 중 마이그레이션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최근에 많은 지갑들이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으니 한 번씩 체크해 보도록 정보를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스캔 계정에서 X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의미한 지표들을 매일 공유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스캔 계정에서 하나의 포스팅을 올렸고 커뮤니티가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어제 이 포스팅을 보면은 코어팀 지갑이나 여러 거래소에서 자금 흐름을 정리해주는 그런 포스팅이 올라왔습니다. 코어팀 2번 지갑, 즉 GBT 지갑에서 3월 7일과 8일날 각각 8,970만 개 파이 그리고 3,640만 개 파이의 유출이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 주었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코어팀 지갑 GBT 지갑은 우리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해주는 지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스캔 공식 계정은 여기서 추가 설명을 덧붙였는데 이 코어팀 2번 지갑 즉 GBT 지갑에서 나오는 출금량은 사용자 배분이다. 즉 마이그레이션 양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도 각각 락업 기간이 다르게 설정이 되어서 배분되어 있다. 즉 마이그레이션 양은 우리가 세팅을 해놓은 대로 3년까지 다양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지갑에서 나오는 양이 또 모두 시장에 풀리는 양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었는데 커뮤니티에서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팀의 유출량을 파이코어팀이 현금화를 위해서 이 수천만 개의 파이코인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퍼드가 나온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파이스캔 계정이 다시 포스팅을 올리게 되는데요. 명확히 하자면 이 파이코어팀 2번 지갑에서 유출되는 대부분의 금액은 유저들의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양이고 다양한 락업 기간이 적용이 되고 있다. 저는 이러한 유출이 최근 파이 가격 하락과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포스팅을 다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혼동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스캔 이 사이트를 보면요. 여기에 100만 개부터 1000만 개까지의 지갑이 약 10,000개 정도 있다라고 수치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개인 지갑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수치는 코어팀의 지갑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하단에 고래 지갑 순위를 보시면요. 이렇게 지갑마다 200만 개 파이가 골고루 들어있는 지갑 10,000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코어팀이 초기에 이렇게 200억 개의 물량을 10,000개의 지갑에 분배를 해놓았고 여기에서 우리 커뮤니티 물량이 분배되는 만큼 비례적으로 계속 코어팀 본인들 물량을 할당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에서 이 실질적인 총 공급량에서 수치를 알 수가 있고요. 커뮤니티가 가져가는 비율만큼 코어팀 물량, 유동성 물량, 재단 물량을 다시 할당해가는 수치가 바로 이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코어팀의 물량은 거래소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고 타 지갑으로 바로 들어가는 OTC 거래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더 자세한 데이터 추적은 필요해 보이지만은 현재까지는 코어팀 물량에서 시장을 뒤흔들 만큼의 물량의 이동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0만 개가 넘는 파이가 한 번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든지 그런 현상은 아직 포착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파이스캔과 같은 온체인 데이터 분석 사이트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파이스캔에서도 매번 좋은 업데이트들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요. 우리가 좀 더 이 전체 그림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의 소셜체인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최종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업데이트는 올해 1월 22일에 있었고요. 여기서 AI 관련 정보를 잠시 볼 수 있었는데요. 파이 KYC 시스템을 보면 AI를 통한 자동화 처리와 분산화된 검증자들이 함께 이 KYC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 관련해서는 코어팀에서 어떤 AI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업데이트가 된 소셜체인 개인정보 방침란을 보면요. 파이는 신원 확인을 위해서 챗 GPT의 AI 알고리즘을 함께 사용 중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어팀은 이전부터 각국의 신분증을 비교 검증하는 과정에서 AI의 OCR 기술이라고 해서 이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을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학습시킬 것이다 라고 밝혀왔었고 또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파이의 KYC 프로세스도 점점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AI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은 탈중앙화된 인간 참여자가 그것을 맡아서 복수의 검증자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왔었는데요.
그 AI 알고리즘이 챗 GPT의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이 밝혀진 것이고, 참고로 저는 이 파이의 AI와 인간 검증자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 탈중앙 KYC가 단순히 파이의 KYC 절차에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KYC 외주 기업도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신분증을 법정 화폐 없이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유한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고요. 한국처럼 공통된 국가 신분증이 없는 국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KYC 시스템도 이 포용성에는 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파이 KYC를 보게 되면요. 현재 필리핀만 보더라도 총 8가지의 다양한 아이디를 사용을 해서 실제 인간임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산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래서 파이의 KYC 기술이 일정 수준의 특이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요. 파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이 파이의 KYC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맞춤형 솔루션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챗 GPT도 모두 아시겠지만 한계점을 예측하기 힘들 만큼 매번 성능이 이 퀀텀 점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이 파이 KYC가 어디까지 성능이 향상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파이체인몰 베트남 계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정은 히스토리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포스팅 위주로 공유를 해주었고요. 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현재 베트남 바이낸스 앱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바이낸스 앱의 평점 별 하나 주기 운동을 지지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파이 커뮤니티의 힘이 결과를 보여주었다. 바이낸스 앱의 평점이 4.9에서 2.8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는 바이낸스가 2월 27일 파이 상장 투표 기간이 끝난 이후 침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바이낸스사가 자사 플랫폼에서 계속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지 않다면 이번 지원에 대해서 파이 커뮤니티에 정당한 응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이낸스가 다시 별 4개에서 별 5개 평점을 회복할 방법은 오직 파이를 긴급하게 상장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언급을 하고 있고, 자, 참고로 이 바이낸스 평점은 베트남 커뮤니티가 지금 평점 별 하나 주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베트남에서 접속을 했을 때 바이낸스 앱 평점이 매우 낮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슈가 베트남 미디어에서도 공유가 되고 있을 정도인데요. 잠시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파이 네트워크 지지자들의 항의로 별점 테러를 당하고 있다. 이제 이런 타이틀이 나오고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별점 1점 리뷰가 폭주를 하고 있고, 이는 바이낸스가 파이코인을 상장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파이오니어들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바이낸스는 2월 17일부터 2월 27일까지 공식 계정을 통해서 파이 상장에 대한 관심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 응답자의 85% 이상이 상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바이낸스는 해당 결과가 참고용일 뿐이며 어떤 결정이나 조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커뮤니티는 기대감이 실망으로 변했다라는 표현을 실기도 했었고, 한 베트남 유저의 인터뷰에 따르면 바이낸스 계정을 나는 직접 만들고 신원 인증을 했고, 이 바이낸스에 최소 $5 이상을 입금한 후에 투표에 참여를 했으나 바이낸스가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우리 커뮤니티에 분노를 표출할 방법은 바이낸스 앱에 별점 하나를 주는 것 뿐이었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 마지막에는 이 별점 테러의 행위가 파이 네트워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일부 파이 지지자들이 이런 별점 테러가 오히려 프로젝트에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고, 한 베트남 어드민은 바이낸스뿐만이 아니고 다른 거래소들도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거래소들이 파이를 상장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역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바이낸스 거래소가 파이 상장 찬반 투표를 진행을 했고, 지속적으로 파이를 암시하는 듯한 포스팅을 올려왔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바이낸스가 파이를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라고 보기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코어팀의 폐쇄적인 언론 소통 방식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파이의 현재 독특한 중앙화 방식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파이데이 때 어떤 업데이트와 어떤 이 탈중앙화 변화가 있을지는 파이오니어조차도 좀 감을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함께 우리가 이해를 한 상태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이슈를 통해서도요, 다시 한번 느끼지만 파이 커뮤니티는 정말 독특하다. 그리고 열정적인 면에서는 그 어떤 다른 커뮤니티보다도 강한 집단 실행력을 갖춘 곳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리스트에 실린
파이 소식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리스트 미디어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비교적 널리 알려진 미디어 중 하나입니다. 파이 네트워크 X에서 400만 팔로워를 돌파하며 암호화폐 시장 내 급부상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을 했다. 이 놀라운 성장세는 곧 도지코인의 430만 팔로워 수를 따라잡거나 넘어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출시 이후에 파이 네트워크는 사용자 친화적인 모바일 기반 채굴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는 강력한 하드웨어가 필요한 비트코인과 같은 기존 암호화폐 채굴 방식과 대조적인 특징이고요. 파이는 이러한 대규모 성장을 기념을 해서 3월 5일 X를 통해 400만 팔로워 돌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인 코인게코에서는 파이 네트워크를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로 선정을 했고 상위 20개 트렌디한 코인 중 1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는 도지코인, 이더리움, 카르다노, 솔라나, XRP, 비트코인 등 주요 디지털 자산을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2.79조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코인마켓캡은 파이 네트워크를 시가총액 11위 암호화폐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는 9위인 도지코인과 불과 2개 단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몇 주 만에 11위까지 급부상한 것은 파이의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리스트에서도 파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 이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 그리고 파이 가격 하락으로 많은 분들이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파이가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요 매일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듯 변동성이 크게 올 것이라는 거 이미 예상을 해왔고 이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해왔었습니다. 어떤 날은 기쁨에 취할 수밖에 없고요 또 어떤 날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뉴스를 꺼버리고 싶을 정도 아주 스트레스 받는 그런 날이 바로 오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분위기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기를 대비를 해서 파이를 메이저 암호화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커뮤니티를 구축을 해왔고 단단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려고 수년간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하락장, 이런 급격한 폭락이 오게 되면요 메이저 크립토는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회복을 하게 될 것이고 다시 더 높은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겪고 있는 이 스트레스 테스트는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처음에는 매우 힘들겠지만 이런 변동성을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겪다 보면요 이것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파이의 회복력도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수년간 파이가 폐쇄형 메인넷에 있다가 지금 오픈 네트워크로 갑작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가 정신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단기적인 이 관점 투기보다 생태계 개발과 실질적인 성장에 집중하는 흐름으로 조금씩 트랜지션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파이의 최근 가격 변동에 너무 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만약 이게 너무 신경이 쓰인다면 잠시 파이와 거리 두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보름 정도 또는 다가오는 파이데이 때까지는 파이와 암호화폐 뉴스에서 좀 벗어나서 가족분들 함께 시간을 보내셔도 되고요. 취미 생활을 하셔야 되고 혹시 자신을 위한 시간에 집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이 더욱 커져야지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하루의 기분을 망치는 그런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